올해 코리안 퍼레이드에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그랜드 마샬로 참가합니다. 노동절이 지나고 9월 5일부터는 맨해튼 펜스테이션의 열차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지난 7년간 오바마 케어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무보험자는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퀸즈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본격 시행됩니다.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뉴욕시 난방 시즌 온도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 코리안 퍼레이드에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그랜드 마샬로 참가합니다. 코리안 퍼레이드가 정착되고 한인 사회에 단합된 힘을 보여주게 됩니다. 뉴욕 한인회에 따르면 오는 10월 7일 맨해튼에서 펼쳐지는 코리안 퍼레이드에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그랜드 마샬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최근 드블라지오 시장을 직접 만나 참석을 확답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처음으로 50만 뉴욕 한인들의 최대 축제인 코리안 퍼레이드와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2014년 퀸즈 한인회 주최 설날 퍼레이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코리안 퍼레이드 최선두에 서는 것은 처음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전임인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과 루돌프 줄리아니, 데이빗 딩킨스, 에드워드 카치 등 역대 시장들도 모두 코리안 퍼레이드에 직접 참석한 바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주최하고 뉴욕 한국일보가 주관하는 코리안 퍼레이드는 오는 10월 7일 정오 맨해튼 아메리카 애비뉴를 따라 38에서 27 스트리트까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약 8주간의 펜스테이션 공사가 마침내 마무리됐습니다. 오는 5일부터 맨해튼 펜스테이션의 열차 운행이 정상화됩니다. 노동절 다음 날인 5일부터 엠트랙 열차가 정상 일정으로 운행됩니다. 엠트랙은 31일 펜스테이션 선로 보수 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더 빨리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펜스테이션을 이용하는 뉴저지 트랜짓과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도 9월 5일부터 정상 운행에 들어갑니다. 엠트랙은 지난 7월 10일부터 펜스테이션 개보수 공사를 시작해 주중을 포함 주말에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펜스테이션과 허드슨 리버 터널 간 낙후된 선로를 보수 교체했습니다. 스케줄 변경과 축소 운행 등으로 출퇴근 통근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 우회 차선을 홍보하고 환승 서비스와 페리 서비스를 운영했으며 요금 할인 혜택 등을 제공했습니다. 대부분의 전철 승객 수가 평소와 비슷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는 원활한 운행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펜스테이션은 올 초부터 기차 탈선이 잇따르는 등 시설 노후화 문제가 크게 불거지면서 4천만 달러를 투입해 선로와 시그널 등을 교체했습니다. 엠트랙은 앞으로 내년 6월까지 매 주말마다 2단계 추가 선로 공사를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자들이 지난해보다도 더 증가했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실시된 후 무보험자 수는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으로 국민의 90% 이상이 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발표한 2017년 1월에서 3월 건강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국인은 전체 인구의 8.8%인 총 2,81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무보험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만 명 줄어든 것입니다. 오바마 케어 시행 첫 해에는 무보험자가 전 국민의 16%에 달했지만 현재에는 2천만 명 이상이 더 오바마 케어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지난 7년간 꾸준히 오바마 케어 가입자 수는 증가했고 국민들은 오바마 케어가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으로 건강을 지켰습니다. 특히 오바마 케어는 26세 미만 자녀까지 부모의 건강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보험 가입률을 늘렸을 뿐더러 저소득층에게는 메디케이드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50여 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최초의 대규모 의료 제도 개혁 오바마 케어는 무보험자 비율을 대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전 국민 무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던 지자체 그리고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는 보험사에게는 경제적 타격과 서비스 수준의 저질화를 가져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플러싱과 베이테라스를 비롯한 퀸즈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본격 시행됩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를 앞두고 시정부는 각 가정에 갈색의 쓰레기통을 배부합니다.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을 마치고 본격 시행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플러싱, 베이테라스, 와이스턴, 프레시메도, 칼리지 포인트, 월렛 포인트, 비치어스트, 린든힐, 몰바와 퀸즈보로힐 등 퀸즈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써니사이드, 우드사이드, 롱아일랜드 시티, 라커웨이, 오전파크와 리치몬드 힐에서는 10월 30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가 시행됩니다. 시행에 앞서 시 당국은 이달 초부터 쓰레기 음식물 분리수거를 원하는 주택에 갈색 쓰레기통을 나눠줄 예정입니다. 단독주택 및 9가구 이하인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주택으로 자동 등록됩니다. 10가구 이상인 아파트 건물은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311번으로 전화해 등록해야 합니다. 음식 쓰레기 분리수거는 주 2회에 걸쳐 실시되며 과일, 채소, 고기와 뼈, 유제품, 조리된 식품뿐 아니라 커피 필터나 티백 등 음식물이 묻은 종이 등도 포함됩니다. 정원의 풀과 나뭇잎 등도 갈색 쓰레기통에 넣어 버려야 합니다. 그동안 시범 운영 기간 중에는 위반 시 제재 조치가 없었습니다. 한편 뉴욕시 5개 보로에서는 매일 11,0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만 매해 약 1억 달러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10월부터 시작되는 뉴욕시 난방 시즌 온도 규정이 변경됐습니다. 밖의 기온과 상관없이 실내 온도 화씨 62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뉴욕시 주택보존국은 최근 매년 10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난방 시즌 동안 모든 주택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심야 시간대 실외 온도와 상관없이 실내 온도를 항상 화씨 62도 이상으로 유지토록 변경했습니다.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는 실외 온도가 화씨 55도 미만일 때 실내 온도는 68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종전과 변함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심야 시간대의 경우 실외 온도가 화씨 40도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만 실내 온도를 반드시 최소 55도 이상 유지하도록 했었습니다. 건물주가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입자는 우선 건물주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311로 전화나 온라인으로 불만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가 이를 위반하면 하루 250에서 5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하루 500에서 1000달러로 벌금이 오르게 됩니다. 온수는 계절과 관계없이 1년 내내 화씨 120도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한편 뉴저지 난방 시즌은 매년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1일까지입니다. 뉴욕시 주택 렌트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렌트 부담에 삶의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스트리트 이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7월 퀸즈, 브루클린, 맨해튼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보로의 중간 렌트 가격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했습니다. 특히 퀸즈는 중간 렌트 1996달러를 기록하며 가장 큰 폭의 렌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퀸즈 지역 가운데 롱아일랜드 시티, 아스토리아, 써니사이드 등을 아우르는 북동부 퀸즈의 중간 렌트는 1931달러로 집계돼 1년 전보다 무려 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컨세션 혜택을 제공받는 주택 임대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로 파악됐습니다. 컨세션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은 지난해 11월 40%로 최고 정점을 찍었지만 26%로 떨어졌습니다. 브루클린의 중간 렌트는 2,453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1%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브루클린 역시 컨세션 혜택은 38%에서 6%포인트 줄었습니다. 맨해튼 중간 렌트는 2,980달러로 전년 동기 2,972달러 대비 0.3% 오르며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반면 미드타운과 어퍼 웨스트 사이드 지역의 중간 렌트는 다소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주춤했던 주택 임대 시장이 안정세에 접어든 신호로 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3가구 이상 주택의 집주인들은 자체적인 건물 내 흡연 규정을 마련하고 세입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시장에 서명을 거쳐 내년 시행에 들어가지만 반대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8일 건물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흡연 규정을 세입자에게 반드시 공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조례안은 이날부터 1년 후인 2018년 8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3가구 이상이 거주하는 콘도와 코앞 일반 주택의 집주인은 흡연 규정을 매년 세입자 또는 세입 희망자들에게 공지해야 할 뿐 아니라 계약서에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입자들이 흡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규정을 위반한 건물주에게는 $1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건물주에게 세입자들의 흡연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렌트안정협회의 프랭크 리치 디렉터는 아파트마다 자체 흡연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속을 할 경우 세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이번 조례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례에 대해서는 자체 흡연 규정이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의 반발만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일자리 증가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8월의 미국 고용 성적은 다소 부진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자 수는 15만 6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시장 전망치 19만 명과 올해 평균치 17만 6천 명을 밑돌았습니다. 실업률은 지난 7월 4.3%에서 지난달 4.4%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인의 평균 시급은 1년 전과 비교해 2.5% 늘어났습니다. 실업률이 낮은 경우 임금 상승률은 보통 3.5에서 4%를 기록하지만 이것도 역시 기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지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보통 이하인 2.1%를 기록했지만 고용시장은 건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의 피해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8월에 고용 성적이 둔화됐으나 연방준비제도의 향후 금리 정책까지 바꿔놓을 정도는 아니어서 연준의 기존 예상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은 연준은 이르면 9월 정례회의 때부터 자산 축소를 시작하고 12월에 한 번 더 금리를 0.25% 올리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 전역에서 최초로 환각버섯인 매직 머쉬룸을 합법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가주 도시 마리나 시장직에 도전한 케빈 손더스 후보는 최근 캘리포니아주 내 매직 머쉬룸의 판매 등을 합법화하는 주민투표 상정안을 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정안은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인 환각버섯 추출물 사일로사이빈의 매매를 21세 이상 성인에 한해 판매와 유통, 소유, 재배 등을 허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손더스 후보는 사일로사이빈은 우울증 치료에도 큰 효과가 있고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내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만큼 사일로사이빈의 허용 역시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상정안이 공식적인 주민투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소 36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미국 내 애완용 거북이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이 급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난 3월부터 이번 달까지 미국 내 애완용 거북이와 접촉해 살모넬라균에 감염된 사례는 37건으로 이 가운데 입원한 환자는 16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에서는 애완용 거북이 접촉과 관련해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11명의 살모넬라균 감염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CDC 측은 애완용 거북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접촉 시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애완용 거북이로 인한 살모넬라균 감염 사례는 지난 2013년 기준 473건, 지난 2015년 기준으로는 13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뉴욕주 공원국이 관할하는 해변 10여 곳을 최장 9월 17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개장 시간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시간이 연장되는 해변은 롱아일랜드에는 히더힐스 스테이트 파크, 존스비치 스테이트 파크 필드 6이며 해변 출입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리버티 뮤추얼 보험은 최근 연방법원 뉴욕 동부지법에 한인이 운영하는 침구사 등 10여 곳의 통증병원이 노폴트 보험 정책을 악용해 불필요한 의료 행위와 위조 검진 등으로 보험료 332만 달러를 부당 청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폴트 조항은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에 상관없이 신체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늘푸른 농장이 경로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하는 경로 대잔치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상록수 무용단 공연과 정태희 한국무용원의 사랑춤, 난타 공연 등이 무대에 오릅니다. 농장 측은 참석자들에게 점심 식사와 함께 사과 한 상자를 선물합니다. 민권센터가 가을학기 청소년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한인과 아시안 고교생이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지도력을 향상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달 15일부터 12월 22일까지 주 1회 2시간씩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수료증과 추천서가 수여되고 활동 성과가 탁월한 학생들은 대통령 봉사상 수상자 후보로 추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화창한 날씨에 무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흐리고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도 흐린 날씨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